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178페이지죠. 등록면허세 볼 차례입니다. 178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느냐 배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입니다. 근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이 취득 가격을 결정하죠. 그럴 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어떤 거예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평액보다 적게 미달하게 신고가 됐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과표를 결정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렇다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그런 경우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있어 입증되거나 단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그런 취득의 경우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국수공판법부는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무상으로 만약에 취득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 빵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무상 취득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인데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 금액이에요, 아니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첫 해 연부금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실제로 8억 지급됐다면 얼마? 8억 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여러분, 건축물 건축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증축 등 증축.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숙제 내드렸을 텐데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하나씩 준비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빨리 내 준비하라고 했는데 숙제 안 해왔구만.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왼수. 그건 했잖아 지난주에. 자, 그래서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거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따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우리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건축에서 신축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하는데, 하여튼 증축 등 이렇게 증축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해서 뭐한다?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요,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합니까?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하냐고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이런 간주 취득은 의제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 즉 건축비를 과세 표준하고요. 건물 신축했을 때는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비가 과세 표준이고,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증축이나 개수 등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도 자, 뭘 과세 표준합니까? 일반적으로 증가한 가액.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도 했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얼마요? 4억 원.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의 등 비용이 입증된다. 그럴 때 뭘 과세 표준으로 해요? 지목 변경의
등비용, 지목비용 소요된 비용, 등비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어떻게 해요? 일정해. 이걸 비례세라고 하는데,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입니다. 아직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아직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럼 어떤 거? 그중? 큰 것만 좋아해. 높은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랬죠? 바꾼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한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우리 숙제 내드렸습니다. 우리 갑이란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웠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2%, 옛날 등록세 있었을 때 그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 암기를 통해서 그 암기한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표준세율을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그래서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에. 지난주 수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음? 그래서 그냥 와요 녹시 나가 있구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인강 들으면서 따라와야 되고 이따가 또 얘기하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 동네는 어떻든 간에 그 비교적 잘 하셨는데, 자,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상삼팔입니다. 상속으로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취득에 따르면 상삼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에 따르면 상삼 2.8%고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암기 어떻게 했어요? 무독립 815.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2.8%고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15. 1.5%에다가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3.5%입니다. 여러분이 증여받았다. 아니 이 취득세 세율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증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취득세 얼마나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취득할 걸 생각하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줄 건데, 하여튼 여러분이 증여받아 취득에 따르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무독립 15 몇 프로? 3.5%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유십, 20.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에 따르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몇 프로? 4%입니다. 유십, 20. 2%에다가 2% 플러스해서 4%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뭐라고요? 원팔 2.8%입니다. 원시 취득 원팔 2.8%.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요.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척에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금을 깎아줘요. 그래서 0.8%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기출됐던 문제에서 원시 취득해 놓고 가로 안에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가지고 몇 프로? 0.8%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돼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원시 취득 원팔 2.8%. 그 다음에 영삼식에 받고 내려오죠.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식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요. 자, 취득세 표준세를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요. 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영구인하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다. 몇 프로? 1%.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주택을 자 취득했습니다. 취득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몇 프로? 2%. 자, 9억 초과했다.
3% 세율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이 주택이에요. 작년하고는 정반대로 개정이 된 게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공동 생활 가정이라든가 노인 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요 주택에서 제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만약에 취득한 가격이 5억 원짜리다. 작년까지는 유상거래로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 4%였어요. 일반적인 상가하고 똑같이. 근데 올해부터는 여기 주택에 얘네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자,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취득했는데 5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요? 1%예요.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요. 우리 중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사치성 재산 과밀억적 운용 내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는데 아직 과밀억적 운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는 아직 안 배웠고 사치성 재산 자 세율은 아직 안 배웠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는 배웠습니다. 어떤 겁니까?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골프 회원권 이런 애들은 사실성산이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이 사실성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는 사실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자 헷갈리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요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쳐서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 하는데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한번 버리면 2판 4판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 하지 않지 구조조정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나머지 사치성 재산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불문하고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별장, 고급락장,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불분명해요. 바닥면적 몇 배까지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봐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나 고급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며칠 내 용도 변경소에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60일 내 60일.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배웠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거 종류는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승마장 소재지 이런 식으로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걸쳐 있다. 이럴 때는 납세지를 어떻게 합니까?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요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해요. 시가 편액별로 나눠요. 시가 편액별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복습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수업할 때 그냥 또 역시 구경만 했다가 수업 끝나고 갔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생활하시다가 세법은 하나 생각도 안 하고 저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 와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저를 속속일 분들이에요. 나중에 이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서 점수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점수 안 나면 꼭 우리들한테 원망의 화살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못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여튼 자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나중에 물론 이제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것을 수십 번씩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자 봅니다 여러분. 자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구경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그냥 듣기만 해도 진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고 막 입력이 되고 암기가 다 되고 이렇게 자기 머리를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수없이 이게 하면 시험용 공부는 특히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하고 또 까먹고 또 하고 외우려고 노력하고 엄청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문자가 세금계산에서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요?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60일 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근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하는 거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요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둡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 언제부터 신고납부할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입니다.